해외에서 발생했던 화장실 성범죄 사건이 차별금지법 통과 후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를 위해 서울의 한 교회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 에어 앰뷸런스를 투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재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굿TV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가진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발생했던 화장실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며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명합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월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32살 남성이 한 여성을 성추행해 붙잡혔습니다. 2018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랜스젠더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영국 매체는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수감자가 교도소 체육관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는 지난 2005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으며 2016년에는 연방민권법으로 미국 전체 학교에 트랜스젠더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은 지난 2006년 평등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화장실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맘 먹고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무섭기도 하고 일부 남자들이 좀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요. 저희 딸이 학교에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 많이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네요.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주의 글로스터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성정체성에 의한 화장실 사용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트랜스젠더 학생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학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곳이 아니라며 트랜스젠더 학생이 재학했던 고등학교가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는 각각 26조와 23조에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과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성범죄자인지 트랜스젠더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나와라.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들은 국내에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미래라며 관련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때 여론이 반영돼 법 제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차 귀국하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코로나 확진 선교사를 위해 에어 앰뷸런스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하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정운채 이덕희 부부 선교사는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 미얀마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18년째 선교 사역을 해왔고 69세 고령의 나이에도 선교지를 떠날 수 없어 귀국을 미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두 선교사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더 이상의 사역도 할 수 없게 되자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는 코로나 대유행까지 겹치며 상황이 심각합니다. 의료진들도 군부를 상대로 불복종 운동에 나서 대거 체포된 데다 병상까지 부족해 국가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현지에서의 치료가 어렵게 돼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 여객기 대신 의료용 항공기인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인당 1억 원에 이릅니다.
부부 선교사를 파송한 서울 왕성교회는 선교사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에어 앰뷸런스 비용 1억 8천만 원을 전액 부담하며 선교사 부부를 긴급 귀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파송하는 것이 정말 보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안전과 그분들의 미래와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늘 수시로 점검하고 기도해드리면서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 에어 앰뷸런스를 찾는 일부터 후송까지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이내 질병청의 허락과 비용 지불이 이루어지자 지난달 30일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선교사 부부는 충청북도 오송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당분간은 치료에만 전념할 계획입니다. 왕성교회는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교사들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세를 키워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 일어날 긴급 후송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하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난과 실직 등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고 올바른 재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연 3%의 낮은 금리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올바른 재정 습관을 돕는 교육도 제공합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대출 상환 시 그동안 냈던 이자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 청년단체 청년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빌려요 재정 프로그램입니다. 청년회들은 빌려요 프로그램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재정 악순환을 막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돈에 계속 유혹하는 세상에서 기준을 잡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재정교육은 사회 선배이자 멘토인 재정메이트와 함께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소비 경험을 나누고 잘못된 소비 습관들을 교정해 나갑니다. 특히 메이트들은 청년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소비와 저축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독교적 재정관을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 메이트로 섬기고 있는 정선혜 씨는 청년들이 소비 습관에 있어 도전을 받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청년이 그냥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저는 되게 저한테도 도전이 되는 부분인 거죠. 청년회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6개월 동안 모으면 100만 원을 만들어주는 모아요와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는 나눠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해소하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회들은 청년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정말 저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교회들은 수칙 변경에 따라 9일부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허용합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지난달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사회 백신 나눔 캠페인에 총 622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전국 사랑의 열매 17개 시도지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47일간 운영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기부금을 재난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교육 격차 완화, 디지털 역량 강화와 돌봄 공백 해소, 청년층 자립 지원 등 6대 주요 배분 분야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창조신앙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유신 진화론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나아갈 방향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측은 이번 대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교회와 온 세상에 거룩한 충격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관련한 법안 제정의 쟁점을 점검하는 현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발표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이사가 맡았고 탄소중립위원회 안훈택 민간위원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이진영 사무총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탁구 대표팀이 6일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하며 4위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수, 정영식, 장우진으로 팀을 꾸린 대표팀은 일본에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7일 정오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가집니다. 도쿄올림픽은 8일 오후 8시에 폐막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지침이 2주 연장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안타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주부터 만 18세에서 49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 10부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상자들은 주민번호상 생년월일 끝자리와 동일한 날짜에만 예약할 수 있으며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예약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19일부터 21일에 다시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는 모든 수험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3면 칸막이가 설치되며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시험실의 한 교실당 수험생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됩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 실시됩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수출 호주 등에 힘입어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경상수지는 8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0조 1,200억 원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6월 흑자 규모보다 23.6% 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딕시로 150년 역사를 간직한 옛 골드러시 마을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딕시 산불은 플러머스 카운티의 그린빌로 번져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린빌은 150여 년 전 금광이 발견되면서 조성된 동네입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측은 도쿄 하계올림픽처럼 베이징 올림픽도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멕시코 인구 수백만 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멕시코의 빈곤율은 43.9%입니다. 전체 인구 1억 2,600만 명 가운데 5,570만 명이 빈곤층으로 2년 전보다 380만 명이 추가로 빈곤층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오넬 메시가 21년 만에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를 떠납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규정에 따른 경제적 구조적 장애로 재계약이 불발되는 바람에 메시가 팀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수도권 교회 대면 예배 참석이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까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땐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